아프가니스탄의 국경 알라바이, 김건희 여사 품에 폭 안겨 있고요. 김 여사와 대통령의 표정도 밝아 보입니다. 대통령 부부가 밝은 분위기 속에 순방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이 와중에 국내에서는 김 여사를 둘러싼 권익위 결론을 두고 불을 뿜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권익위원회로 전락했습니다. 국민권익 지키라고 했지 불법 의혹 저지른 대통령 부인 권익 지키라고 했습니까? 공공연하게 뇌물 받을 방법을 온 국민에게 알려주고 있으니 정말 한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권익위가 윤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명품 가방을 제공한 최재형 목사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신고자 조사도 딱 3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10월 26일에 권익위 담당 조사관이 직접 전화를 저희한테 줬었어요. 3분 이내 정도 됐을 거예요. 뭐 신고인 뭐 신분이나 이런 거, 담당자 이름이나 이런 거 기본적인 정보들 하고 이제. 그래서 국민의 권익이 아니라 건의의 권익을 지킨다는 풍자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민주당에서 권익위 항의 방문했죠. 네. 추가로 당 차원에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진상을 좀 밝히려고 합니다. 도대체 국민권익위원회가 왜 이렇게까지 내부에서도 상당히 반대 여론이 많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나온 것처럼 제대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왜 있습니까? 핵심 사안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께서 배우자이신 김건희 여사가 이런 고가의 명품 가방을 수수했는지를 인지했는지, 인지했다면 당연히 공직자로서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신고했다는 얘기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나 뭐 박절하다는 표현도 쓰였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서신에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명품백은 어디에 보관돼 있는 겁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뭐 대통령 기록물로 해서 뭐 보관 창고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예전에 청와대 출입기자 해봤습니다만 보관 창고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말 6개월을 이거 끌었습니다. 참 제가 좀 치졸해 보이는 것 같아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 응급헬기 이용했다고 누가 신고하니까 한 일주일인가 2주일 만에 조사 착수하고 막 배경 밝히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6개월을 끌다가 내놓은 게 이렇게 종결을 했습니다. 혐의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금 나온 것처럼 김건희 여사 권익위원회가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요. 김 여사가 지금 해외 순방 중이시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슨 선물 하나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종결 처리했는데 국민들 사이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더 필요하다. 네. 이런 여론만 커질 겁니다. 네. 결국은 그런 또 행위를 자초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권익위 설명이 이렇습니다. 예. 혐의가 없는데 소환을 하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라는 반박 논리를 내세웠는데요. 글쎄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혐의가 있는지 조사는 제대로 했답니까? 조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권익위의 이런 결론은 예견이 됐었는데요. 권익위원장은 윤 대통령 대학 동기이고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일한 검사 출신 후배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전원 위원들한테 어제 JTBC 보도를 보니까 미리 참고 자료라고 해서 주면서 결론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둘 다 종결 결론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윤석열, 김건희, 또 최재형 이 세 분을 모두 종결 처리하자는 거였고 두 번째 선택지는 김건희 여사만 종결을 하자. 그 선택지를 주고 나서 이 전원위원들한테 골라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라는 건 아예 선택지에 없었던 거죠. 그나마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전원위원들 중에도 부끄러움을 아는 분들이 있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사안의 핵심은 대통령 직무 관련성 규명이었습니다. 과연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 이건데 조항이 이렇게 돼 있죠.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서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권익위에서는요,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봤는데 그러면서도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병민 위원님,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기록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권익위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은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설명하고 해명하는 좀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권익위원회가 판단하는 내용들이 국민적 눈높이를 얼마나 맞추고 있는지도 중요할 겁니다. 예. 지금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직 법의 논리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권익위의 판단과 관계없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권익위가 너무 무리하고 성급하게 결론 짓기 전에 검찰의 수사 상황으로 이접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 권익위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 법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 같은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공직자의 배우자의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공직자의 배우자는 이런 백들을 받아도 관계없는 것이냐에 대한 또 다른 물음제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법의 이름은 우리가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듯이 과거의 벤츠 여검사 사건 등으로 인해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주장하고 제안하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지금의 권익위원회가 지금 있는 법적 미비 사항들이 있다면 이번 사건에 관련돼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법적 미비 사항들이 이렇게 보완해야 된다의 의견들을 함께 담았더라면 지금처럼 국민들께 지탄받는 권익위의 현재보다는 좀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전 의원님. 네. 청탁금지법 보면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지요. 대신에 공직자에게는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조사가 안 이루어졌다라는 비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딱 한 줄로 요약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 국민권익위에서 부정부패의 시장을 확 열었다. 부정부패 시장을 열었다고요? 네, 시장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네. 권익위의 구성을 한번 볼게요. 권익위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의견이 한 표 차로 갈렸다고 합니다. 권익위 구성을 보면 15명 중에서 2명은 대통령이 위촉을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은 국무총리가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민수 의원님, 네. 한 표 차이로 대통령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라고 하면 그만큼 내부에서도 문제를 심각하게 봤다는 뜻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나마 아까 우리 김보여 의원도 얘기했지만 양심이 있거나 좀 부끄러움을 아는 분들이 있었던 거죠. 누가 봐도 아까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벌써 세간에 휘자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이번 예. 결정을 보면서 이제 배우자가 공직자를 남편으로 둔 배우자들, 뭐 부인을 뒀던 이런 배우자들이 합법적으로 이 방법으로 뇌물 받으면 되겠네. 그럼 뭐 아무것도 처벌되지 않겠네. 이런 얘기들이 돈다고 합니다. 그 내부에서도 저는 정말 대통령이 임명을 했던 국무총리가 제청을 했던 그걸 떠나서 예. 제대로 국민권익위원으로서 역할을 자각했다면 저는 만장일치로 이번 사안을 수사기관 이첩해야 된다.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제도적 부분까지도 건의를 해서 입법을 요구하자. 이렇게 네. 나왔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 사안을 종결 처리를 하고 자기들은 손을 떼겠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종결 처리했으니까 다시 또 이걸 주워 담을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부담들이 결국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한테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이제 뭐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 예외가 없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려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검찰 인사도 있었고 언제까지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뭉개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예. 지금이라도 이제 국민권익위가 역할을 못한다면은 그래도 검찰이라도 제대로 된 조사를 좀 하고 조사하는 김에 주가 조작 의혹 문제랄지 전반적인 김건희 여사 문제도 조사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민단체 반발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특히 참여연대가 신고자인데 권익위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권익위 부끄럽다라는 글자가 적힌 참여연대 이런 종이도 붙여놨고 또 디올백을 저렇게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쇼핑백이죠. 전 의원님, 아까 부패 시장을 열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권익위가 하는 활동에도 상당히 많은 의구심이 제기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은 기초의원인데 예.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이 일반 시민들을 만날 때 대부분 해결 안 될 것 같은 문제들은 또 권익의 도움도 받기도 합니다. 그간 그래 왔는데 이제는 국민 권익을 저도 믿을 수 없고 국민들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들에게 국민 권익에 한번 말해봐라라고는 이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김병민 의원님, 지금 권익위의 사건 종결 처리가 특검법안에 대해서 더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그런 꼴이 됐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바로 특검으로 건너가기보다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끌고 있는 검찰의 수사에 더 큰 부담감이 생기겠죠. 네. 왜냐하면 결국은 이원석 총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원칙에 따라서 성역 없이 수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권익위가 내세웠던 판단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사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게 된다면 이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배우자의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국민적 눈높이와 여론들을 또 안 쫓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검찰의 수사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 단계가 일단 소환 조사 여부부터 결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사에 대한 방식, 조사 이후 나타나게 되는 최종적인 결정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를 이 권익위원회의 결정 때문에 더 한 단계 끌어올린 거거든요. 이 한 단계 끌어올린 검찰의 수사 결과가 눈높이를 맞춰주게 된다면 그다음에 특검을 주장할 빌미가 없게 되는데 검찰의 수사가 또 그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 그러면 야권을 위주로 하고 있는 특검 주장들이 더 거세질 것이고 네. 이런 일들이 이제 무한 반복되면 또 국민의힘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여사 문제를 끌어당겨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매우 국민들의 민생과 좀 동떨어진 상태 속에서 정치가 정쟁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지우기 어렵습니다. 네. 일단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겠다는 의견이군요. 반론이 하나 있는데요. 예. 검찰이 지금 매우 곤혹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청탁금지법으로 제재 조항이 없는 사람을 이미 기소를 해서 처벌한 사례가 있거든요. 예. 조국 대표가 지금 유죄 판결을 받은 것 중에 한 건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내용은 조국 대표의 딸이 어느 대학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장학금만큼의 금전적인 혜택을 조국 대표가 받지 않았느냐. 따라서 유죄다. 검사가 기소를 하고 판사가 유죄 판결을 이미 내린 케이스가 있거든요. 예. 검찰은 과연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저는 꼭 지켜볼 겁니다. 같은 잣대를 좀 들이대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